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좋은 조경수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을 가지고 저도 곰곰이 고민해 보다가 5가지를 엄선을 했거든요. 5가지를 엄선해서 이 5가지를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심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조경수들이냐면, 흑박명자, 수사해당화, 자여방개나무, 그 다음에 국화목련, 목련진이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 5가지 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꽃들이죠. 특히 처음으로 소개할 꽃은 이제 흑광명자라는 나무인데, 저희가 흑광명자는 어떤 상태로 배송이 되냐면 이런 분다리 상태로 배송이 돼요. 이런 분다리 상태로 배송이 돼서 뭐 이런 분다리도 잘 살아라고 하시지만 이 안에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다리 형태로 배송이 된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흑광명자의 매력은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흑광명자는 너무 아름다운 나무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명자나무 자체가 꽃이 너무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집 안에는 안 심었다라고 해요. 아름다운 나무를 왜 집 안에 안 심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명자나무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며느리가 바람난다고 해서, 꽃바람이 난다고 해서 집 안에는 안 심었던 나무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고, 우리나라 이제 조경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심어야 될 정원수 10종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제 명자나무를 많이들 끼세요. 그만큼 흑강명자나무가 아름답기 때문에도 그렇고, 봄에 내 정원에 화사함을 줄 수 있는 나무가 흑광명자 같은 나무들이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흑광명자 같은 경우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보면, 꽃은 그 연한 연분홍에서 꽃이 펴요. 아니죠. 꽃은 좀 밝은 자주색 느낌의 꽃이 펴요. 밝은 자주색 느낌의 꽃이 피는데, 정말 선명하죠. 굉장히 선명한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 꽃잎이 이렇게 5장이 있는데, 그 5장의 꽃잎에서 피는 아름다움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게 아니에요.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줄기마다 이렇게 꽃대를 쭉 물고 올라와서 피기 때문에 한 줄을 심어도 어떤 군락을 이뤄서 심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 주가 커져서 풍성해져서 정말 나중에는 한 주만 심어도 군락을 이룰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삽목도 잘 되다 보니까 울타리로도 많이 심어요. 울타리 수로 하는 데서 심어 놓으면, 개나리를 대신해서 흑광명자를 심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광명자가 꽃이 피어서 정말 그 울타리를 이루고 있을 때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포인트 아니면은 뭐 포토존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흑광명자 아름다움을 한번 내 정원을 꾸며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개화 시기는 4월 중순에서 5월 달 정도 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벚꽃이 떨어지고 나면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을 때 피는 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제 벚꽃이 지고 나서 아름다운 꽃을 계속 유지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면 흑광명자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꽃의 개화 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돼요. 봄꽃들이 이렇게 특징들이, 꽃의 개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꽃을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긴 개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흑광명자를 내 정원에서 잘 키워야 되잖아요. 잘 키우려면 어떤 조건에서 키우는가도 중요하죠. 흑광명자 같은 경우는 내 정원에 잘 키우기 위해서는 햇볕이 잘 드는 곳, 한 5시간 이상 햇볕이 들어주는 곳에서 잘 피고, 5시간 이상 햇볕이 안 드는 곳에 흑광명자를 심어주면 사실 꽃이 잘 안 피기도 해요. 꽃에 피는 개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흑광명자를 심으실 때는 꼭 햇볕이 잘 드는 곳에, 5시간 이상 드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나무들은 특별한 나무 빼놓고는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주고, 적절한 물 관리를 했을 때, 아마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달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분을 떠놓은 상태로 이렇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물을 좀 자주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자주 줘서 촉촉하게 해서 그 나무들이 빨리 뿌리가 활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나무가 마르지 않게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물을 좀 2, 3주 정도는 물을 좀 자주 주시고 그 2, 3주가 지나고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뭄에도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가뭄에 강한 나무라 한 달 정도 지나면 물을 안 주시고 자연이 비가 내리는 걸로만으로도 해결이 될 정도로 물 관리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를 어떻게 해주냐라고 또 걱정들 많이 하세요. 전지 잘못 해주면 꽃 못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콩명제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는 나무다 보니까 너무 강전지를 해줘 버리면 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을 전지를 해주실 때 좀 지저분한 가지라든가 통풍이 안 되는 곳 이런 거 살짝 살짝만 해주시고 강전정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흑광명제 같은 경우는 강전정을 하지 않고 6월 말 정도에 그 공기의 흐름을 막아주고 좀 가지가 너무 이렇게 못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통풍을 막아주는 가지 그런 가지들만 딱딱 전지해 주시면 내년에도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전정보다는 약전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흑강명제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도 강한 나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주를 가지고도 내 정원에서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흑광명자의 아름다움을 내 정원에서 두루두루 보시려면 그 한 주를 심어서도 한목을 통해서 많은 개체수로 늘려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수로 심으면 정말 아름다운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잎도 살짝 자엽색이 나거든요. 잎도 자엽색의 잎이 나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자엽의 느낌 좀 더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나무라서 꽃도 아름답고 잎도 아름다워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심어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흑광명자 소개를 마치고요. 흑광명자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할 건 서부해당화입니다. 아, 서부해당화가 아니라 수사해당화죠. 요즘은 이제 서부해당화하고 수사해당화를 많이 구분을 하시는데 서부해당화 같은 경우는 직립으로 크는데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서부해당화가 아니고 수사해당화입니다. 수사해당화와 서부해당화 차이는 약간 서부해당화 같은 경우는 수영이 이쁘게 가지런히 커요. 가지런히 크지만 수사해당화 같은 경우는 가지런히 크기보다는 좀 자유분방하게 크는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해당화 같은 경우는 또 가시가 좀 있죠. 가시라고 하기보다 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우리 서부해당화 같은 경우는 이런 터리묘 상태로 배송이 될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과식해서 뽑아온 건데 이런 터리묘 상태로 배송이 될 거라서 이 나무를 심어주기 한 두세 시간 전에 미리 물에다 담갔다가 물올림을 해주고 나서 심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뿌리로 가는 모든 나무들은 물올림을 하고 나서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 수사해당화라고 하지라고 하는데 수사해당화가 매력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벚꽃이 지고 나면 피는 꽃이 또 수사해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벚꽃과 또 다른 매력은 수사해당화 같은 경우는 필 때는 약간 연분홍의 꽃이 펴요. 연분홍의 꽃이 피면서 질 때 되면 점점 색이 옅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라디에이션의 효과가 있어요. 흰색 꽃에서 연한 핑크색의 꽃이 그라디에이션을 이루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나무고 한 나무에서 피는 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이제 벚꽃과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은 가을에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수사에다가 같은 경우는 꽃사과의 일종이거든요. 꽃사과의 일종이다 보니까 작은 붉은 열매가 또 가을엔 또 열려요. 그래서 가을에도 붉은 열매가 있어서 매력이 넘치는 나무고 봄에는 꽃이 연분홍의 꽃이 정말 한 그루만 심어줘도 나중에 그 한 그루 자체가 내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비춰주죠. 그래서 많은 조경 전문가들도 내 정원에 심어야 될 조경수 베스트 10에 수사해당화를 굉장히 많이 꼽으십니다. 그래서 수사해당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우는 방법도 흑광명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 심어주시면 좋고 수사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지하는 방법이 좀 흑광명제와 다른 게 얘들은 좀 전지를 해줘도 과감하게 해줘도 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꽃이 지고 나면 나무를 내 마음대로 좀 전지를 해서 좀 아름답게 키우고 싶어 아담하게 키우고 싶어 하면 전지를 해서 아담하게 키우셔도 되는 나무고요. 그래서 분재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수사에다가 한 주 심어 주시면 행복한 봄 정원에
정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봄 정원의 포인트수로 수사에다가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다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나무는 이제 자엽안개나무죠. 자엽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엽안개나무 굉장히 고급 수종 아니야? 굉장히 비싼 나무 아니야? 근데 자엽안개나무를 10,000원에 심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엽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묘목이 있고 그 피나인에 있는 그 분으로 되어 있는 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이렇게 묘목입니다. 그 다 한 주에 다 10,000원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10,000원, 한 주당 다 10,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정말 10,000원으로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고급 조경수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자엽안개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 조경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자엽안개나무도 물올림을 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가식돼 있는 걸 뽑아가지고 왔는데 조경수 중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로 가는 것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물올림을 하고 나서 꼭 심어주시는 게 활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물올림을 해서 심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자엽안개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요즘 많이 아시죠? 스모그트리 하시잖아요. 스모그트리의 대표적인 나무들은 뭐 영레이디, 자엽안개나무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소개드릴 건 자엽안개나무를 소개드릴 거거든요. 자엽안개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정말 꽃이 피는데 연한 자줏빛의 꽃이 피는데 지금 이제 자료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저게 솜사탕일까요? 아니면 꽃일까요? 정말 처음에 자엽안개 꽃을 봤을 때 정말 구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뭉게구름 같은 게 정말 스모그처럼 뭉게구름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솜사탕이 막 매달려 있는 것처럼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자유반개 매력에 푹 빠져버렸는데 자유반개 매력은 분홍색의 스모그 꽃도 안개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자엽의 잎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자엽의 잎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매력 있는 자엽의 잎이 봄서부터 나와요. 이제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봄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엽안개나무 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자엽안개나무 같은 경우도 저 아름다움에 반해버리면 정말 안개나무 이렇게 찾으시는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자엽에 대한 매니아들도 있고 안개나무에 대한 매니아들도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수종 중에 하나가 자엽안개나무인 것 같습니다. 자엽안개나무 잘 키우는 방법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고 전지 같은 경우도 자엽안개 나무는 이제 강전지를 해도 괜찮아요. 강전지를 해도 괜찮은 게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다 보니까 강전정을 해서 내가 아름답게 수영을 잡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딱 이렇게 받으시면 이 앞부분을 이렇게 딱 전지를 해주셔도 됩니다. 전지를 해주시면 옆에서 올라오는 가지들에서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외목대로 잡았잖아요. 이렇게 외목대로 이만큼 잘 키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 높이에서 잘라서 내가 원하는 높이에서 이제 가지를 받아서 외목대로 키워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외목대에 자연방개나무 한 그루를 2, 3년 정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정말 내 정원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또 자연방개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꽃 피는 시기는 수사의 당화가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자연방개가 핍니다. 그래서 흑광명자 벚꽃이 지고 나면 흑광명자와 수사의 당화가 피고 수사의 당화가 지고 나면 또 자연방개가 나무가 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연방개 나무를 심어서 그 6월 달까지 5월에서부터 6월 초까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3, 4, 5를 벚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방개나무까지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내 정원이 될 것 같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내가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방개나무 같은 경우 삽목이 잘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개나무 같은 경우 삽목이 잘 안 돼요. 온나무가라서 삽목이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름다운 도전이고 삽목할 때는 온나무가기 때문에 물에 한 두세 시간 담궈서 진액을 좀 빼고 나서 삽목하면 훨씬 더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름다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 나무는 목련지니입니다. 목련지니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는 처음에는 목련지니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다목련이라고 해서
좋아하기도 하시고, 꽃이 1년에 2번 핀다고 해서 좋아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목련지니 같은 경우는 봄에 사실은 이른 봄에 꽃이 피죠. 지금 4월 초에 아마 목련지니 같은 경우도 벚꽃이 지고 나면 꽃이 피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피냐면 여기 지금 꽃대들을 다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꽃이 나와서 여기 꽃몽어리가 이렇게 잡혀 있네요. 꽃몽어리가 잡혀 있어서 여기서 꽃이 피는데 정말 자엽의 꽃이 자주색이라고 봐야죠. 자주색의 꽃이 피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꽃이 사실은 가을에도 피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봄에는 이제 개화량이 굉장히 많아요. 먹는 지니 같은 경우는 봄에는 개화량이 많지만 가을이면 개화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개화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가을에도 꽃을 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나무들이 가을에 꽃 피는 나무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뭐 야생화들 같은 경우는 가을 야생화들이 많이 있지만 나무들은 대부분이 봄에만 꽃이 피고 가을에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들이 대부분인데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목련지니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목련지니 같은 경우도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나무들과 똑같이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고 삽목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련지니는 삽목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삽목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나무는 사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품종 중에 하나인데,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식을 해버렸는데도 꽃이 폈어요. 가식을 해서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꽃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가식이 됐는데 꽃이 폈는데 정말 꽃이 어떤 꽃인지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겹꽃이 펴요. 목련이 겹꽃이 피는 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국화목련이라고 불리거든요. 국화목련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식된 데서 뽑아왔는데 물올림을 하고 나서 심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물올림을 하고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이 국화도 같은 경우는 국화목련이죠. 국화목련 같은 경우는 국화처럼 겹겹이 꽃이 펴요. 겹겹이 꽃이 피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고 정말 저희가 이 터리묘라고 표현을 하죠. 터리묘라고 표현하는 이 묘목은 저희가 사실 감춰뒀었습니다. 감춰뒀던 게 뭐냐면 입고된 지가 한 달 정도가 지났었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식만 하고 판매를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분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분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꽃이 이렇게 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순백색 또는 연한 아이보리라고 해야죠. 연한 아이보리와 핑크가 연한 핑크가 만나서 연한 아이보리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연한 아이보리 핑크가 이렇게 피는데 정말 겹겹이 피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한 호수록 피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꽃이 굉장히 밝고 청초하면서도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형의 겹꽃이 피고 풍성하고 우아한 겹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화목련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국화목련도 잘 키우고 싶은데 국화목련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요? 아까 지니와 똑같습니다. 지니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피는 꽃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지금 뭐 이렇게 명작꽃 이렇게 황홀하게 봤다라고 하시고 이쁘다고도 하시는데 명작꽃도 정말 이쁜 꽃입니다. 그리고 그 국화목련 같은 경우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국화목련을 잘 키우는 방법. 햇빛이 잘 들어야 되는데 햇빛이 5시간 이하로 드는 곳에서는 꽃이 잘 피지 않거나 꽃의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잘 피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국화목련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다시피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고 삽목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접목으로 많이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지 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화목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삽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선뜻선뜻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꽃이 되었는데 사실 국화목련 같은 경우도 내 정원에 하나 심어 놓으시면 정말 아름다운 봄 정원의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5가지 나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5가지 나무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 나무들이 가격은 10,000원이지만 정말 이 10,000원의 나무를 심었을 때 줄 수 있는 행복은 그 이상 훨씬 더 그 값어치가 있고 그 10,000원으로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정말 풍성하게 피어서 정말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저렴하지만 내가 이 저렴한 가격으로 심었다고 해서 절대 저렴한 나무들이 아니고 다 고급 조경수들입니다. 고급 조경수들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또 눈치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진심을 담아님 항상 저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미왕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미경님 너무 감사하고 그 포카라님도 너무 항상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항상 저희 채널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항상 그 아직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W농원 W가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좀 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길게 라이브를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 W농원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